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틀 뒤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세가 강한 횡성에서 정권 퇴진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저마다 촛불과 응원봉, 휴대전화 플래시까지 빛이 나는 걸 하나씩 손에 쥔 사람들이 밤거리를 행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선 횡성의 시민들입니다. 당혹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낸 뒤에 여당 지지세가 강한 이곳 횡성에서도 100여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도내에서 주로 원주와 춘천, 강릉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던 정권 퇴진 집회가 군 지역으로 확산된 겁니다. 횡성에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전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아마 그 3.1 독립운동 할 때 1919년 4.1 만세운동 때 그때 이후로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계엄이라는 두 글자를 현실에서 만난 게 얼떨떨할 뿐입니다. 1980년 광주와 겹쳐 보이는 이 상황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때 일을 보면서 좀 슬펐어요.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고 싶다는 중년의 여성은 평생 침묵해왔다는 입을 열었습니다. 꼭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우리 정당한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윤석열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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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탄핵 소추안 표결이 불발에 그친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젊은 세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던데. 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좀 반대해도 좋으니까 투표했으면 좋겠다. 의원분들 제발 나라를 구해주세요.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 선포 이유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자처하면서 탄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가운데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토요일로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한동훈 당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며 친한계 의원들도 잇따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강원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야당의 탄핵 선동은 광란의 칼춤, 대선 결과 불복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직무정지의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강원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춘천 출신 진종호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원주갑 지역구 박정화 의원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과 이철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기존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선의 한규호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 8명의 선택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군사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3군단 소속이었고 계엄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구군과 고성군은 CCTV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뒤숭숭했던 양구군청. 지난 4일 군사경찰을 비롯한 21사단 관계자들이 양구군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구군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밤 11시 33분쯤 21사단 관계자가 양구군 민군협력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후 2차례의 전화 연락이 더 이어졌고 이튿날 0시 10분 군인들이 실제 군청에 찾아왔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군사경찰 2명, 군경 합동상황실의 교훈참모 등 5명으로 모두 7명입니다. 군인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된 뒤에도 2시간가량 더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 여기는 아주 가까운 접경지이기 때문에 혹시 양구에서 북한하고 교전을 하려고 준비했지 않았냐는 그런 의문점도 가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계엄 당시 군인들이 방문한 접경지는 더 있었습니다. 22사단이 고성군청에 방문했고 12사단은 인제군청에 방문을 문의했습니다. 모두 3군단 소속입니다. 왜 왔는지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왔으면은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양구군에서는 이런 어떠한 해명이라든가 대책이 전혀 없고 주민들의 이 같은 진상규명 요구에도 양구군과 고성군은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군단은 경계태세가 격상돼 군경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동의를 받아 방문했을 뿐 계엄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원 지역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한림대학교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한림대 학생들은 오늘 정문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국민을 불안에 빠뜨려 권력을 연장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시민들의 근조 화환과 대자보가 훼손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돈을 모아 원주 박정하 의원 사무실로 근조 화환을 보내고 업체로부터 배달이 완료된 사진을 받은 지 10분 만에 화환이 치워졌다며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의 대학 후배들이 붙이고 간 대자보와 시민사회단체가 부착한 항의 서한문도 제거됐으며 근조 화환도 배달 즉시 곧바로 치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원주 중앙시장에서 났던 대형 화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젯밤 도레미 시장에서 불이 나면서 비슷한 일이 재현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조기에 발견돼 대형 화재는 막았지만 순식간에 점포 3곳이 불에 탔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한 늦은 밤, 한 점포 앞에 놓인 냉장고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몇 분 사이에 불이 옆에 있던 가스레인지, 집기류, 간판 등으로 번집니다. 5분 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시민이 불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지만 이미 불길이 거세져 진화에 실패합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화재 신고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습니다. 퇴근 이후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3곳의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외부에 있던 집기류들이 모두 불에 탔고 내부도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옆 가게도 천장이 아예 주저앉았고 벽과 집기류들도 모두 불에 타버려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장 우로 불이 들어왔대요. 옆에서 저기 불 나가고 불 번진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심각하죠. 이 집은 뭐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내일 모레 그 큰 것도 있는데 큰일이지. 2019년 중앙시장의 대형 화재에 이어 이딴 전통시장 화재를 겪었던 시장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 놨다 하면 후루룩이지 뭐. 옛날 건물들이라. 중앙시장 나고 이틀 만에 여기 또 났지. 거긴 지금도 안 됐잖아, 중앙시장은. 근데 또 여기 이러니까 엄청 놀라죠. 불을 초기에 발견했는데도 점포가 3곳이나 불에 탄 건 전통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점포 사이에 가벽으로 구분은 돼 있지만 사실상 한 건물에 여러 점포가 들어간 형태라 천장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방 설비가 없는데 상인들도 퇴근한 후라 초기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등의 전자제품과 전선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것도 전통시장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번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은 점포 앞 냉장고에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으로 향하는 중앙선 KTX 이음의 시간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앞서 원주에서 부전역까지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대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소요 시간은 3시간대였고 노선 전체 소요 시간은 4시간대입니다. 하루에 3번 상행선과 하행선이 운영되고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하행선 첫 차는 오전 6시 26분, 부전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 첫 차는 오전 6시 53분에 운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추진되는 생수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 임시허가 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는 작년 12월 강원도가 하루 2,000톤 규모의 생수 생산 공장 건립을 임시 허가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에 인용이 결정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용 사유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임시 허가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원주시 불온면 흥원창 일대에 국가 생태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불온면 법천소공원에서 흥원창까지 4.4km 구간에 국비 등 2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탐방로는 전망대와 자전거 도로, 산책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국가 생태 탐방로가 흥원창을 중심으로 최근 지광국사탑이 복원된 법천사지, 불온 독립만세비 등의 역사적 자원들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의 방문객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19일 개장 이후 폐장일인 지난 10일까지 모두 43만 명이 방문해 개장일의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도 77억 원 수준으로 매출이 급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성공적인 직거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원주시 순회 모금 행사가 오늘 원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원주를 가치 있게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 기관 단체장과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강원도에는 16억 2천만 원이 기부돼 나눔 온도가 19도까지 올랐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1년 동안 헌신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주요 내빈과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수 봉사단체와 봉사자 시상, 활동 영상 상영, 재능기부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고 사진 전시회, 캘리그라피 달력 나눔 등 부대 행사도 열려 한층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